네, 안녕하세요. 저는 57기 변리사 김주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전자변리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2차 시험을 4번 본 장수생으로서 일단 1차는 3번을 봤고요. 그리고 2차는 4번째에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1차 시험은 바로 합격을 하고 기득대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있는 1차 시험을 다시 봤는데 해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거리가 돼서 이제 변리사 시험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변리사 시험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생겨서 다시 1차 시험 한 2달 정도 준비를 하고 다행히 붙고 또 3번째 2차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4번째 2차 시험 때 붙게 돼서 총 4년 반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보통 이제 GS 강의를 들으면 한 반에 이제 60명, 70명인 강의를 들을 때 이제 거의 닭장처럼 책상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되게 여름에는 꿉꿉한 냄새가 나고 되게 덥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이제 채점을 하면 좀 쾌적한 공간에서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고 실전 GS를 듣고 그리고 콜라보 GS를 함께 듣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강사님의 모든 강좌를 듣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강사님의 강좌를 수강을 하게 되면 이 강사님의 답안지 스타일에 익숙해질 수 있고 어떤 키워드가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안포섭이 반복이 되는지 스스로 터득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불안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고시원에 이제 확진자가 방을 보러 간 이후로 제가 하루 정도 격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격리를 하면 시험 때 격리 당해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GS 수업 듣거나 독서실에서는 항상 KF94 마스크를 꼈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외부 음식은 먹지 않고 외부 음식을 포장을 해서 고시원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 때 화이트보드를 이용을 했었는데 화이트보드 이용할 때 이제 보드마카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필기하는 것에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왼쪽에 강사님이 계시는데 오른쪽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전자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태블릿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태블릿 화면에 이제 바로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험을 먼저 처음 공부할 때는 한 번에 한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독이 조금 이루어질수록 이제 좀 공부하는 속도가 나기 때문에 민법은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했고 특허는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상표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은 시험 임박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물리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씩 문제풀이를 항상 했고 화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리고 생물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좀 쉬운 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법은 이제 양도 많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허 상표는 이제 동차 때는 이제 격달로 기본 강의 그리고 기초 GS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기득 이후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특허 상표는 공부를 했고 이제 민사소송법도 매일 공부를 해서 휘발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이 회로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학 과목의 특성상 휘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회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 활용법은 GS 수업을 들을 때 모르는 문제를 아니면 이제 몰랐던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강사님의 강평이 끝나고 줄을 서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GS 내용 복습은 평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이제 당일 복습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 저는 네 번째 2차 시험을 봤을 때 이제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이제 불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반반이었습니다. 네, 합격했을 때 기분은 일단 제가 4년 반에서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엄청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번째 2차 시험이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펙도 없었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자마자 다행이다라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누구든지 당연히 모를 거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득 때 가장 어려웠던 회로 이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다른 법 과목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회로 이론 때 이제 시험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시험지를 확인할 때 모두 문자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풀이의 급수도 나오고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면서 내년에 기약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굉장히 낮은 점수 40점대 초반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2차 시험 그리고 네 번째 2차 시험 때부터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내 논리에 맞게 뭐라도 작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임했습니다. 또한 이제 시험에 잘 보기 위해서는 GS 수업이나 아니면 스터디원들끼리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논리에 맞게 열심히 적어야겠다라는 노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은 GS 점수에 정말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GS 점수와 그리고 시험 점수는 이제 GS 점수가 높은 분들이 시험 점수도 높은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GS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서 슬럼프가 올 필요도 없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서 거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GS 때 내가 이 문제를 잘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시험 한 달 전에는 모두 다 그 GS 문제를 터득을 하기 때문에 이 GS 수업을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현출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판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기출문제에 대한 꼼꼼한 풀이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굉장히 모호하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GS 문제는 누구나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문제만 주구장창 풀게 되면 시험 때는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판례의 키워드가 현출이 되는지 그리고 모호한 문제가 어떻게 사례가 풀이가 되는지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험을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지 확실성이 없어서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꾸준한 공부, 그리고 운동, 그리고 변리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기, 그리고 자료를 버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차 시험 당일에는 꼭 이어플러그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어플러그를 끼고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꼭 어떤 몇몇 분들이 자기 시험을 오늘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쓴 답안과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멘탈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이어플러그를 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톱워치를 여분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까지 스톱워치가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40대 여분의 스톱워치를 챙기지 않았고, 그리고 여분의 건전지는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8시에 민사소송법을 보는 날이었는데 아침 8시에 스톱워치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등줄기가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분의 스톱워치를 챙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최지원 변리사님은 소위 말하는 대세 강사님이었기 때문에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였고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저와 답안지 스타일도 맞고 설명도 쉽게 잘 하셔서 최지원 변리사님의 테마 상표법으로 단권화를 하면서 GS 강의랑 그다음 사례 강의를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좋지만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득 때까지는 테마 상표법이 아닌 다른 강사님의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목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논점별로 리딩 케이스가 존재해서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테마 상표법을 이용했던 이유가 이제 목차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숲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판례집을 구매를 해서 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판례집 맨 위쪽에 기재해 놓고 판례집을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판례의 키워드랑 사안포섭의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판례집에 표시해서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사례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어떤 판례를 기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례의 위치에 여백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S급 판례나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기재마다 목차를 기재해 놓고 그리고 흐름별로 키워드를 암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안포섭을 연습을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사안포섭을 연습을 할 때에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어떤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강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례집 풀이에 대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출문제는 굉장히 모호하게 출제가 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는 항상 풀 답안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3번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집 풀이를 했는데요. 사례집은 GS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2차 기득대 스터디원들과 함께 오전 시간에 시간을 재고 풀었습니다. 다만 사례집 풀이는 꼭 풀 답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차와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답안을 이제 명확하게 내렸는지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한 번만 풀고 다음번부터는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답안지 쓰기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안지를 많이 써야 실력이 많이 느는 분들이 있는가 한편 답안지를 쓰지 않아도 목차 그리고 키워드만 기재를 해도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풀 답안을 항상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풀 답안은 GS 수업 때만 기재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시에만 풀 답안을 썼고요. 똑같은 문제를 풀 때에는 풀 답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셔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1차 시험 공부와 2차 시험 공부를 분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OX만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표법을 공부를 할 때 해당 목차는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 해당 목차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완전한 백지 상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지한 변리사님은 1차 시험도 하시고 2차 시험 준비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목차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1차 시험을 2차 시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목차가 있고 어떤 해당 목차에 어떤 키워드 그리고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숙지를 하시면 좀 더 빠른 합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반응이 생각됩니다. 일단 최지환 변리사님은 강의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모호하더라도 해당 질문을 캐치를 잘 하셔서 원하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차가 통일되어 있고 그래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지한 변리사님을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양아, 너 2차 시험 꼭 붙을 거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화이팅!